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배 관리라고 해가지고 한 강의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전에 그 재배 환경 분야에서 각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재배 관리 쪽에서 문제가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따로 이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뒤로 이제 앞에서는 이 문제는 아직 안 풀었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도면 충분한지 그것을 한번 이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구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작구법이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야, 어떻게 이제 그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뭡니까? 그 재배를 하느냐. 그것을 이제 학자께서 또 이렇게 또 뭐 평우법, 휴리법, 성유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평우법은 이렇게 뭡니까?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어떻게 뭐 그거가 관련돼서 이렇게 보통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휴는 일항휴자예요. 일항휴. 일항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예, 그것을 평우법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항하고 고랑이 구분도 없이, 토양을 빵빵 평평하게 해갖고 그 위에다 그냥 씨 뿌리는 거. 그걸 갖고 그냥 평우법이에요. 그러니까 일항과 고랑이 구분이 사실 없는 거겠죠. 그쵸? 예, 그런 것을 평우법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휴리법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특히 이제 그 수분 쪽에서 많이 이제 휴리 구파, 휴리 후파 배웠을 겁니다.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립법이란 얘기는 뭐예요? 일항을 설립이잖아요. 일항을 세워서 재배하는 것을 휴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일항을 이렇게 세운 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휴리 구파, 휴리 푸파는 그럼 또 뭐야? 일항을 세우기는 세워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데 파종을 고랑에다 파종하는 거. 그러니까 휴리구파법인 거예요. 휴리구파법 뭐니까 파종을 하는데 그걸 어디요? 그렇죠. 일항에다가 파종하는 걸. 그걸 갖고 휴리구파법 이렇게 학자들께서 명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휴리구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것은 뭐 이걸 아느냐 모르냐 이걸로 이제 묻질 않아요.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고래 파종하는 뭐 이거는 진짜 정말 뭡니까 농학 이런 쪽이 문제고 학자님께서 야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재배학이잖아요. 재배학 관련되게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원들이 좀 뭡니까 그래도 좀 출제 위원다운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또한 어떻게 나냐면은 휴리구파다 그러면 뭐죠? 예, 뭡니까? 일항을 써서 이 고랑에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 고랑이 파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항이 파종하면 여기가 통기성도 좋고 투수성도 좋아서 작물 재배 더 좋을 텐데. 그쵸. 작물 재배 요게 일항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세우지. 예, 그냥 평평한 데다 그냥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일항을 구태여 힘들게 세웠겠습니까? 여기가 작물 재배 더 좋으니까 여기 일항을 세웠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고랑 구자에다가 여기다가 고랑에다가 파종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쉽게 말해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여기 일항에다 종자를 뿌려놓은 거는 다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여기가 물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랑에다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의 대책, 한해 대책에는 뭡니까? 주로 휴리구파법, 그 대책법이 보면 휴리구파가 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리구파는 원래 이제 일항을 세워서 일항이 파종하면 작물 재배 좋으니까, 그렇죠? 재배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와. 사실 건조에도 피해가 있지만 주로 뭡니까? 막 집중호우가 뿌리거나 홍수가 오거나 이러면은 밭 전체가 그냥 다 물이 그냥 젖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랑 안에 물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항을 세운 곳에서는 물이 여기는 꽉 차 있지 않죠. 예, 여기는 투수성도 좋고 통기성도 좋으니까 예, 비가 많이 오더라도 어떻죠? 작물이 여기서는 잘 자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립 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
그 뭡니까? 습해 대책에는 휴리 후파법이 그 대책일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난 뭡니까? 재배환경 뭡니까? 수분편에서 다 강의했던 내용,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년도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성유법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일항을 성처럼 뭡니까? 만들어서 재배하는 거를 성유법이라고 이렇게 학자께서 명명한 겁니다. 일항이 성처럼 생긴 거예요. 즉, 이 봐보세요. 일항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성벽 있죠, 성벽. 예, 성벽, 여기서 뭡니까? 적군을 물리치려고 거기 딱 내밀고 여기서 화살도 쏘고 총도 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뭡니까? 적군들이 막 화살 쏘고 하면 요 방어막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 성벽이. 그쵸? 그러니까 일항을 굉장히 넓게 만든 거야. 고랑은 조그맣게 만들고. 이걸 갖고 그냥 또 이렇게 학자님께서 성유법, 이런 걸 갖고 성유법이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 또 이렇게 한 이유도 있겠죠. 건조해야 습해.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건조의 대책도 되고 습해 대책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단지 일항을 좀 넓게 한 거를 뭡니까? 성유법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비 관리도 앞에서 좀 들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배웠나요? 토양 필수 원소 칼슘이 부족할 때 뭡니까? 배꼽소분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배꼽소분병을 치료를 해주려면은 뭡니까? 칼슘 비료를 연면 시비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 시비 관리도 재배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뭡니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비료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깊게 들어가면 끝도 안도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교재에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뭡니까? 밑거름 준다 할 때 그거를 갖고 경제학자들께서 기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 밑거름을 주는 거는 뭐냐면 작물이 오랫동안 비료의 성분이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겠죠. 그렇죠? 파종 또는 이식 시에 처음에 이렇게 작물 너 잘 자라야 돼 하고 거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있겠어요? 효과가 지속되고 그리고 천천히 효과를 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오랫동안 비료 성분이 거기 계속 뭡니까?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추비라는 건 뭐겠어요? 추가로 준다, 비료를 준다. 그걸 갖고 추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주니까 덧거름이라고 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갑자기 시키면서 토마토 배꼽소분병이 발생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 빨리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주는 거. 그걸 갖고 추비 덧거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비료 성분을 이제 구분해 보면 주로 질소 비료는 뭐예요? 체내 이동성이 빠르니까 체내 이동성이 빠르죠. 그러니까 속효성 비료 효과가 빨리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보고 빨리빨리 크게 하고 빨리빨리 잎이 크게 하고 줄기가 크게 하고 이럴 때 질소가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생장기 그죠? 이럴 때 질소 비료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질소는 영양생장 이걸로 하여튼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칼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료들은 생식생장기에 많이 그래도 사용되고 요거는 뭐냐면 천천히 효과 보는 거, 그죠? 예, 지효성이라는 거, 완효성, 천천히 효과를 보는 그런 비료가 되겠다. 여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효성, 속효성 비료는 질소 비료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지효성 비료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질소 비료의 유효 성분을 딱 구분을 해보면 따로 이제 유기태 질소와 무기태 질소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태 질소라는 게 뭐냐면 결국 유기태 하는 거는 뭡니까? 요게 유가 뭐겠어요? 유기물 할 때 유자겠죠. 요 유기가 그쵸? 예, 유기화합물로 존재하는 질소를 유기태 질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질소 그러면은 흙 속의 95%에서 95%가 유기태 질소니까 결국 대부분 다 유기태 질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태, 아미노태, 시안 아미드태, 요소태 막 또 그걸 화학 기호해갖고 또 요거는 질소긴 질소인데 요거는 요산태야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무기태 질소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요거는 무기물
질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죠? 무기태 질소니까. 그러니까 이 유기태 질소, 이 단백질, 아미노토 이런 게 결국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죽으면 뭡니까? 살아있을 때는 뭡니까? 기운이 있다, 유기 이런 식이 되겠지만 사람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물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낙엽이 썩으면 무기물이 되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유기태 질소가 썩어버리면 결국 무기태 질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뭡니까? 이 기운기자, 기운이 없는 질소다. 결국 썩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질산태와 암모니아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질산태, 암모니아태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또 진짜 정말 굉장히 머리 좋지. 저는 이제 머리가 나쁩니다만은 머리 좋으신 분들은요. 이거 어디서 봤지? 아, 맞아. 우리가 지금 토양 필수원서 질소를 공부할 때 질산태, 암모니아태로 식물체에 흡수되며 뭡니까? 그 교재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야, 박선 선생이 그 질소한테 암모니아태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러니까 토양 필수원소에 질소가 흡수되는 것이 뭐가 흡수된다? 질산태, 암모니아태가 흡수되는구나 했으니까 무기태 질소로 바뀌어서 식물체에 질소가 흡수가 되는구나. 그걸 다 그냥 그대로 깨달아 버릴 겁니다.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산태, 토양 필수 원소 질소할 때 그 질소 있지 않습니까? 그 질소가 질산태, 암모니아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질소가 뭡니까? 질산태, 암모니아태. 이것이 결국 무기태 질소거든요. 썩어서 무기태 질소로 바뀐 거.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 작물체 흡수돼가지고 그것을 먹고 작물이 어떻게 된다? 질소니까 영양생장, 잎이 팡팡, 줄기가 쭉쭉 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무기태 질소, 유기태 질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면십이 우리가 뭡니까? 토마토 백합성병, 그죠? 요 뭐 부족요? 그렇죠. 칼슘 부족. 이건 뭐 시험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했던 것도 여기다 다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는데, 토마토 백합성병은 칼슘이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토양에다 뿌려주면, 석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 잎에다 뿌려주면, 그대로 3시간이면 도착을 하니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연면 시비를 한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면 시비에 관련되는 거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뭔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면에서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용액을 잎에다 뿌려주는 거다.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연면 시비 하는데 어디다 뿌려주냐? 요 앞에 잎 앞면이 반질반질하잖아요. 뒷면은 좀 까칠까칠하고 어디에 뿌려주는 게 더 흡수가 좋겠어요? 그렇죠. 요 뒷면에 뿌려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요까지다 이왕이면 합시대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가지 가까운 잎에 뿌려주는 게 좋겠어요? 가지에 저 멀리 떨어진 잎에 뿌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가까운 잎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이걸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번 봤으면 훨씬 쉽게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밤에 뿌려주는 게 좋겠어요? 낮에 뿌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낮에는 뭐요? 뜨끈뜨끈하고 하니까 비료 성분도 광합성 작용도 막 원활할 거고 증산작용도 원활할 거고 하니까 그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로 비료 성분이 잘 흡수가 되겠죠. 작물체에. 그죠?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엽이라는 게 뭐죠? 다 자란 잎. 그죠? 이 유엽은 뭐죠? 유엽? 우리가 그거는 질소에서 뵀잖아요. 어린 유엽에서 환기폐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엽이나 뭡니까? 노엽에서 뭡니까? 환기폐양 현상이 일어난다. 먼저 자란 잎.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란 잎에 전착제를 뿌려주는 것이 훨씬 흡수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어린 잎은 빨아당길 힘이 어린애니까 갓난애기다 생각해보세요. 빨아당길 힘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성인이 빨아당기는 흡입력도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전착제를 가용하여 시비한다. 뭐 공부하나 안 하나? 전착제가 뭐예요? 딱 달라붙는 성질. 그죠? 비료 성분이 잎에 탁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것을 같이 첨가해갖고 뿌려주면 훨씬 비료 성분이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전착제가 없으면 비료 성분이 있다 툭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 불면 바람이 휩쓸려서 휙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전착제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재배적 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작물의 미량 요소의 결핍이 나타나는 효과 빠르.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칼슘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미량 요소의 결핍증이 나타났을 때 효과가 바로 당연한 거고, 그죠? 초세를 급속히 회복시켜. 야, 백업선생님이 빨리 이걸 그 치료를 하려면 토양에 뿌려지는 것보다 잎에 뿌려지는 게 나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냥 툭 떠올리고 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재배학, 인문학 같은 거는 다 똑같은 원리로 이게 학자께서 그냥 이거 요걸 이렇게 설명해서 뭐 논문으로 제출해야지, 연구 성과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죠? 예. 뿌리에 해를 받았어. 그럴 때는 어디요? 뿌리가 지금 아픈 상태에서 그 토양에다 뿌려주면 뿌리가 뭡니까? 그 비료 성분을 빨아당길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가 해를 받아서 뿌리에서 흡수가 곤란한 경우 사용한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교재 내용이. 그러니까 양이 많고 했다고 해서 얘 쫙쫙쫙 막 외우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게 뭐 해라는 거, 단 뿌리로 흡수가 가능한 경우는 토양에 시비하는 거 효과가 더 크다. 더 이렇게 많이 해도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외, 수박 같은 덩굴이 지상의 폭에 추비가 곤란한 경우, 쉽게 말해서 막 호박, 수박은 잎이 팍 크잖아요. 잎이 큰데 거기다 뿌려줘 봐봐야 토양에 그 시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결국 연면 시비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초생 재배를 해서 토양 시비가 곤란. 그냥 심으면 토양에다가 막 그 풀 같은 거 키워서 재배하는 걸 초생 재배라고 하죠. 그죠? 초생 재배 왜 하죠? 잎단구자 형성. 그죠? 예, 그리고 막 태풍이 불거나 막 그냥 집중호우가 내려도 토양이 안 쓸려 내려가니까 토양 침식 방지를 위해서. 그죠? 토양이 침식되면 입장 구조가 파괴되고, 입장 구조가 파괴되면 작물 재배에 나쁘니까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는데, 초생 재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토양에다가 직접적으로 비료 성분이 침투가 잘 안 되겠죠. 요 풀들한테 그냥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풀들이 빨아먹어 버릴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물한테 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비료 성분이. 그럴 때 그대로 이제 그 작물 제 잎에다 그냥 뿌려준다, 그런 얘기겠어요. 그죠? 표토를 멀칭해서 토양에 집중이 시비고, 그 토양에다가 비닐 같은 걸 득 덮어놓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오늘 배웁니다. 이렇게 덮어줘 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그 토양에다가 그 위에다 뿌려줘 봐봐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잎에다 뿌려준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요런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큰 줄기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꼭 이게 시비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그것과 연관돼서 그 해당 지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앞에서부터 계속 많이 이제 공부한 거예요. 요걸 보고 요 어머니께서 호미로 땅을 긁어주는 거, 요걸 갖고 중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경제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중경제초, 예, 중경제초의 준말이에요, 준말. 중경제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중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중경 쓰지 않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 김매기, 한글인 김매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김매기라고 봐. 호미로 흙을 긁어주는 거. 왜 김매기? 왜 하겠어요? 이 땡볕에서 어머니께서 힘들게. 예, 이거 봐보세요. 발화조장 당연하죠, 그죠? 토양의 통기성 조장. 이거 호미를 긁어주면 공기가 잘 통하겠죠. 그 토양은 통기성이 좋아야 작물 재배 좋으니까 작물 재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분 증발 억제. 요게 제가 처음에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됐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요게 증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호미를 긁어주면서 보면 흙 속에도 그 수분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혈관처럼. 그거를 호미를 탁 끊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수분이 더 이상 증발이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호미를 긁어준다 하는 것이. 그죠? 예, 증발 억제되면 그건 뭐죠? 건조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다 작물 재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 말라고 어머니께서 이 땡볕에서 힘들게 호미로 흙을 긁어주고 계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효 증진이라는 거, 비료의 효과를 증진한다. 비료를 한 곳에 이렇게 막 뿌려놨는데 이것을 호미로 긁어주면 여기도 비료 성분이 흩어지고 저기도 흩어지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문학적으로 외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잡초 방제. 예, 잡초 방제 여기 있죠? 예, 잡초 제거는 잡초는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에 나쁘
깊은 거니까, 아이, 호미로 긁어주면 잡초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뿌리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쵸? 예, 그래서 잡초 방제도 효과가 있다. 그런 거고. 베토는 뭐냐면, 요렇게 긁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조금 애매해갖고, 야, 그 구분이 뭐지? 있는데,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흙을 여기 지금 작물체가 있잖아요. 흙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는 거. 이렇게 모아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렇게 뭐의 대책이 있었는데? 그렇죠. 풍의 대책. 바람 불면 이거 안 모아놓으면은 슉 쓰러질 거 아닙니까? 태풍 불면. 근데 이렇게 흙을 딱 이렇게 모아주면 이 작물체가 안 쓰러지겠죠. 그죠? 태풍으로 인한 도복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거 딱 나오죠. 도복 경과. 그렇게 해서 요 한 개만 그림만 떠올리면 이런 것들이 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긁어 모아주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뱉어, 북치기. 그죠? 예,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까? 아니냐? 해갖고 보면 도복 경과. 아유, 그러네. 생육 조장한다. 에이, 당연히 맞죠. 그리고 감자 등의 녹화 방지. 이거는 뭐냐? 하나, 그거죠. 쉽게 말해서 그 감자가 이렇게 뭡니까? 흙 밖으로 툭 나와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 받아갖고 녹색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흙을 그 햇빛 받지 못하게 녹색으로 덮어주면, 배토를 해주면 어떻게 녹화 방지될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학자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해요 하고 그 예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번 뭐 2번 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 하나만 모아주는 거, 흙을 이렇게 작물체에 이렇게 이게 모아주는 거, 그거만 딱 돌리시면 맞죠. 맹아 없지. 맹아도 우리가 종자에서 배웠죠. 그죠? 나무나 궤근이나 궤경이나 이런 데서 싹이 나는 거. 그거 여기 나무에서 이렇게 픽죽하고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흙을 덮어주면 싹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초 발생 억제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모아주면은 잡초 발생이 억제가 됩니다. 결국 긁어서 모아주니까, 그렇죠? 잡초는 당연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칭, 예, 이것도 그 시험 문제나요. 근데 멀칭 우리 했던 것이 어디 있었냐면 입당 구조의 형성에도 멀칭, 초생재배, 뭐 멀칭재배, 초생재배, 토양 관리편에서도 제가 또 한 번 또 말씀드렸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고, 이거 기출 문제가 재배관리 쪽에서 나온 거는 제가 뒤로 뺐기 때문에 여기 새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더 집어넣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칭이라는 게 토양 표면에 피복하는 거, 그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탁 덮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멀칭이라고 한다. 뭐 꼭 비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지피나 뭐 이런 거, 건초라는 게 뭡니까? 마른 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풀 같은 거 부 빼가지고 말려갖고 그 위에다 그것도 뭐 또 보온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다 멀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바닥 덮기. 바닥에 이렇게 덮은 거, 그걸 갖고 멀칭이라고 한다. 멀칭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어 같아요, 그렇죠? 뭐 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죠? 멀칭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멀칭, 바닥 덮기라기보다 멀칭이라고 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덮어주는 거, 요 필름이라는 게 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닐로 만든 거를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시설 재배 쪽에 가면 따로 이게 또 공부를 합니다. 필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투명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투명 필름은 어떠냐면 햇빛이 잘 통과가 되니까 지온 상승의 효과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잡초도 햇빛을 잘 받으니까 잡초 잘 자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잡초 억제 효과는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온사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은 투명 필름을 재배 시 이용하면 좋고, 흑색 필름, 까만 비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까만 거는 색깔이 워낙에 탁 눈에 보이니까. 까만 거는 어떻게 되면 지온 상승의 효과는 적은데 잡초 기억 효과가 커요. 왜냐면 햇빛을 차단을 하잖아요. 까만색으로. 그죠? 딱 막아버리니까, 그 햇빛을 못 받으면 잡초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겠죠. 그죠? 잡초 억제 효과가 요게 크더라, 그런 거고. 그리고 자꾸 이러다 말이야,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좋은 건데 이 두 가지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없을까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만든 비닐을 개발했나 봐요. 그래서 녹색 필름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있다. 요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구분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맨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그러면서 가끔씩 5문제에서 7문제는 정도는 불이타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뭡니까? 요 정도까지 공부하면 딱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멀칭의 효과는 뭐겠어요? 이렇게 덮어주는 이유는 건조 방지. 이렇게 덮어주면 수분이 증발이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야, 다음 중 멀칭을 하는 목적이 아닌 거 돼가고 1, 2, 3, 4로 분명히 묻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개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머지 완전 아닌 게 한 개가 반드시 낀 게 있기 때문에 맞아 틀려 하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덮어주면 건조가 방지되겠죠. 그렇죠? 예. 막 증발이 덜 될 거니까. 또 그 대신 이렇게 덮어주면 어떻게 비가 오더라도 흙이 안 쓸려 내려가니까 침식이 경감될 거고. 그렇죠? 지온도 조절될 거고. 이렇게 지온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봐보세요. 잡초 발생 억제제 있잖아요. 잡초. 그죠? 억제 효과. 예. 그러니까 잡초는 다 어디서나 나쁜 거니까 이렇게 멀칭을 해주거나 뭡니까 중경을 해주거나 배토를 해주면은 잡초 발생 억제는 다 되는구나. 그 한 번만 그냥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2에 작후법 중 성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처럼 만들었어 1항을. 그쵸? 예,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안 봤네. 만약에 저랑 이렇게 문제를 안 풀었다. 이 기출2의 문제도 안 봤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그럴 때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한자, 잘 모르면 한자로 풀어라. 예, 휴는 1항유, 성은 성처럼 1항을 만들었네.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시고 뭡니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1항을 세우고 낮은 고랑이 파종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휴립이잖아요. 고랑은 낮은 고랑이 파종하니까. 예, 구파. 그거잖아요. 그죠? 휴립 구파법을 설명한 거고. 1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들었어. 성처럼. 이게 바로 2번인 겁니다. 그렇죠? 1항을 세우고 1항에 파종하면 휴립 뭐죠? 그렇죠. 휴파법.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 1항을 평평하게, 1항과 고랑이의 높이가 같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1항과 고랑이 구분이 사실 없어요. 이게 학자님께서 잘못한 거야. 쉽게 말해서, 토양이 있으면 평평하게, 이렇게 1항과 골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그냥 재배하는 거. 그죠? 그것이 뭡니까? 평국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1항, 고랑이 없는데 무슨 1항과 고랑이 높이가 1항 따로 만들고 고랑 따로 만들어갖고 높이가 다시 똑같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 이거 학자님께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기출 위에 때는 연면 시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비를 받았을 때 맞죠. 그렇죠? 예, 이럴 때 하는 거야. 비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착. 이거 공부하는 많아? 당연하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잎의 윗면보다는 아랫면의 살파의 흡수를 노린다. 이 윗면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앞에 앞면을 말하는 거고 아랫면이라는 건 뭐요? 뒷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뒷면의 살파의 흡수를 놓게 한다 했으니까 맞고요. 고온계는 호흡작용이 고온계는 살포 농도를 높여. 예. 흡수를 높게 한다? 예. 고온되면 호흡을 잘해요, 안 해요? 예.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광합성 작용이 왕성할 거 아닙니까? 온도가 높을 때. 그러면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막 식물체가 빨아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식물체 내 기공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기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뿌려주면 그 기공을 통해서 비료가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살포 농도를 높일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호흡작용을 잘하니까 농도가 낮아도 흡수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푸는 거지. 이걸 갖고 좋은 개는 살포 농도를 안 높여야 되는데 높여야 되는데 고운 개는 살포 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돼. 왜 갖고 그런 식으로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도 당연하게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이렇게 연면 시비가 그래도 좀 많이 나왔죠? 왜 연면 시비 하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아닌 거. 영양 공급을 하여 작물생육을 회복. 맞네. 토양 해충의 피해를
바다, 뿌리가 기능을 크게 저하됐을 때, 아이고, 그렇죠. 그럴 때 연면시비하는 거야. 뿌리에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그죠?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빨리 뭡니까? 그 효과를 보라고 연면시비할 수 있고. 작물의 생식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 생식생장은 뭐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양생장은 잎과 줄기가 자라는 그런 거를 영양생장이라고 하고, 생식생장은 꽃이 핀 이후부터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는 그 단계를 생식생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생식생장기에는 뭐 연면시비하는 촉진하고자 할 때 연면시비한다 아니죠. 어디가 뭐죠? 배꼽성병이 발병됐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 뭐 꽃피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식생장을 위한 화성 유도하는 그 목적은 요인은 뭐냐면 탄질률이 높아야 되고 일정 온도 요것이 적정해야만이 꽃이 피거든요. 요거는 뒤에 가서 따로 이게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공부를 합니다.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 작물의 생육편에 가서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기출사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배관리 쪽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으로 모아주면 뭐요? 배토. 그죠? 잡초방지, 도복방지, 매화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예, 배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다음, 갈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를 바르게 나는 거. 생육의 흙을 이렇게 긁어 모아주는 거 뭐요? 배토. 벌써 요거 벌써 딱 와 있네요. 쥐피나 곤충까지 작물 생겨온 토양폼에 피복해주는 건 뭐예요? 멀칭. 그죠? 바닥뜯기. 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멀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 이런 것도 뭐였더라? 겁낼 필요 없어요. 멀칭 왜 줘? 하나씩 따져보면 되죠. 휴먼 촉진, 단열 촉진, 잡초 발생 억제. 아이고, 그냥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죠. 그죠? 멀칭을 해주면서 잡초를 억제해주잖아요.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그쵸? 예, 단위결과, 이거 앞에서 다 배웠죠. 식물 호르몬 편에서,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답이 아닌 거, 인문학은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출제는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해당 요거 문제 푸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질소 비료의 유효 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유기태 질소는 뭐죠? 예, 유기물과 결합되어 있는 질소고, 무기태 질소는 뭐죠? 예, 뭡니까? 유기태 질소가 썩어가지고, 예, 무기물로 바뀐 그 질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예,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산태. 요 두 가지가 뭐죠? 무기태 질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딱 보이시죠? 질산태. 요것이 뭡니까? 무기태 질소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가온의 시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질소를 많이 뿌려줬어요. 그러면 잎이 작아지고 다망색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잎이 커지죠. 질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뭘 떠올려라 그랬어요? 영양생장, 잎이 팡팡, 줄기는 쫙쫙 커지는 거. 그렇죠? 근데 잎이 작아진다면서 벌써 틀린 겁니다. 자, 2번. 인산은 산성 토양에서 철,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불용성이 되므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어떻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산성 토양이 되는 겁니다. 예, 철,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나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불용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산이 있더라도 이 철,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재배 환경과 같이 연관지어서 제가 이제 비료, 이 문제가 단독적으로 순수하게 비료, 그런 만 묻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3번. 칼륨은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토양 계량제로 이용한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칼슘.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슘은 뭐죠? 예, 뭡니까? 종합영양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칼슘의 기호가 CA인데, 우리가 뭡니까? 만병통치약이 뭐였죠? 석회 있잖아요. 석회는 CaO거든요. 거기다가 산소가 더 붙으면 석회가 되는 거예요. 예, 칼슘에서 산소만 딱 거기다가 화학 기호가 더 플러스 돼버리면 그게 석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칼슘 이꼬르 석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칼륨이 아니라 이게 이제
칼슘. 원래로 따지면 이제 석회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칼륨은 아니다. 그것이 딱 틀린 게, 요거는 틀린 거가 되어 있고요. 붕소는 엽록소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결핍 때문에 연맥사의 항화 현상이 나타난다. 제가 토양 필수 원소에서 딱 5개만 제가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뭐 붕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그 지금까지 시험 문제도 안 나왔는데, 그거를 구태여 공부하다 보면 도리어 5개가 도리어 더 혼란이 오게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5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붕소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나오더라도 엽록소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뭐 이렇게 딱 나오면 뭐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황화. 그죠? 이것도 황화 현상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큰 중심만 공부하면 이건 뭐야 하고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큰 중심만 알면 뭐 이게 뭐 붕소라고 나왔더라도 하더라도 이거 아니야. 대막 이렇게 뭡니까? 틀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부터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나왔나? 완전히 다르게 나오나? 어떤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최근의 출제 경향. 그죠? 과거 1회부터 7회까지 1회 나왔는데 8회, 9회, 10회는 1회, 7회 정도의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8회, 9회, 10회는 좀 이렇게 이게 좀 바뀌어지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네? 예, 바로 그거에 제가 따로 단계별로 이렇게 8, 9, 10회를 따로 뒤로 빼놓은 이유가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1회부터 지금까지 다 풀어봤는데 과연 그걸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 11회 시험도 뻔한 거거든요. 1회부터 7회까지 풀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돼서 8, 9, 10회가 풀리면 11회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겠죠.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풀어둔 이유가 뭐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11회 문제도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탁 느끼시라고 제가 요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회 이제 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표면을 피복해주는 멀칭 효과.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 지문은 예문은 달랐지만 멀칭을 왜 해주죠? 잡초제. 그죠? 거기서는 멸칭을 왜 해주나 하고 이걸로 물었어요. 잡초제. 요게 답이었죠. 그죠? 로제트 발생은 뭐예요? 로제트는 근추벽 상태. 이게 어디서 봤죠? 지벨레닌에서 봤죠. 생장 호르몬. 그쵸?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토양 수분을 조절한다. 지온에 조절. 이런 건 다, 뭡니까? 멀칭의 목적이 되겠죠. 그쵸? 수분이 더 증발 안 되도록 하고, 온도는 따뜻하게 해준다. 그쵸? 그런 건 다 우리가 뭡니까? 흑색 필름, 뭡니까? 투명 필름, 이런 데서 다 지온 조절되고, 또 잡초 발생을 어떤 거는 억제하고 다 배웠잖아요. 또 덮어줌으로써 수분이 증발이 안 되니까, 뭡니까? 건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건조에도 막을 수 있다. 그런 거 다 공부했죠. 그쵸?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8회 때. 그러니까 작년에 1회, 7회 공부를 딱 그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8회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자, 9회 보겠습니다. 이제 10회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9회는 안 나왔고 10회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나오질 않았죠. 그쵸? 시비 관리도 연면 시비 쪽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질소 비롯 유효성분 중 유기체 질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한 사람들도 이거 뭐 유기태 유기물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 없다 이래 하지만 이 유기태 질소가 무기태 질소인지 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그 토양 필수 원소에서 질소가 작물체에 흡수되는 것이 뭘로 흡수된다? 암모니테 하고 뭡니까? 질산태로 바뀌어서 뭡니까? 작물체에 흡수되고 있죠. 결국은 무기태 질소가 뭡니까? 작물체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기태 질소만 알면 되죠. 유기태 질소가 뭐냐?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산태 질소, 암모니태 질소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요게 무기태 질소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태 질소 아닌 거는 3번.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재배 뭡니까? 관리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것은 이제 좀, 작물의 분류라는 거는 시키면서 학자들께서, 뭡니까? 작물, 이거
이런 작물, 뭐 단자엽 식물, 싼자엽 식물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수천 수만 가지로 구분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작물의 분류를 제가 두 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적어도 거기서 한 두 문제, 많게는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공부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놓고 암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두세 문제 요거 공부하는 걸 그렇게 딱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부분은 쉽게 말해서 무슨 암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장 이제 뭐 단일식물이 뭐냐 장일식물이 뭐냐 그 하나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뭡니까 그 육매를 왜 하냐 재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 큰 틀로만 그냥 공부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배학은 거의 이제 다 공부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벌써 이제 18강까지 했으니까 25강 중에서 그죠?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그 뭐 재배학 걱정은 덜었네 이 정도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남은 그 강의 몇 강 되지 않지만 그 부분에서도 결국은 한 7문제 정도 지금 나올 정도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쵸? 19, 20, 21, 22, 23, 24, 25. 7강이니까 결국, 맞네요. 7문제 정도. 앞으로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